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오늘 장은 뭐 아침에 이거 살짝 상승 나오더니 뭐 꼬라 박았었네요. 사실 우리는 되게 움직임이 큰 종목들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수랑은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많이 꼬라 박았네요. 자, 어제 우리가 예상했던 종목들부터 볼까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위지트는 정말 잘 됐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이 조건들이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하는 게 맞았던 하루입니다. 위지트 보시면 시초가는 약 11%, 아니 한 10% 정도에서 상승으로 시작했습니다.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언제 들어가자 그랬나요? 2,300원에 들어가자 그랬죠. 그 금방 여기죠. 놀랍네요. 최저점이었네요. 그리고 나서 몇 퍼센트 상승이 나왔나요? 약 13% 상승이 나왔었는데 뭐 그걸 떠나서 왜 우리가 2,300원을 골랐었는지 그거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어제 우리가 2,300원 골랐던 이유는 뭔가요? 뭐 분봉상으로 봤을 때 저항이었고 넘으려고 했다 못 넘었는데 넘었더니 지지받고 흘러내리다가 여기는 의미 없다고 했고요. 여기서 또 저항받다가 여기서 지금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시점이었죠. 아, 이게 오늘이네요. 아무튼 딱 이 지점이었죠. 그러니까 내일 갭으로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 갭으로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자? 2,300원 좋은 자리니까 여기서 들어가 보자. 일봉상에서 2,300원을 찍어보면 어디 자리인가요? 이 자리인데 어떠세요? 과거에 저항이었던 자리죠. 저항이었다가 넘었더니 여기서 지지를 받는 자리가 되었다. 그래서 2,300원을 골랐고 놀랍게도 최고의 매매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실 저는 이 종목을 매수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고 그냥 바빴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매수를 하지 못했지만 아무튼 이거 혹시라도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혹시라도 이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 있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사실 이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보세요. 50만원 내고 주식 리딩방 들어갔는데 사는 것마다 하한가. 그러니까 주식 리딩방들 되게 지금 성행하고 있죠. 뭐 마치 자기가 전문가인 마냥 뭐 정장 같은 거 하나 입고 얼굴 아무리 봐도 어려 보이는 애가 자기가 전문가다 이러면서 사람들 돈 가이치하려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유튜브에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을 좀 보면서 그 안에서 종목들을 선정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어차피 공짜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돈 내고 막 제가 나중에 또 저도 사실 옛날에 한번 이런 걸 해봤었는데 얼마나 어이없는지 그런 거 다 말씀을 드릴 거지만 아무튼 이렇게 주식 리딩방 같은 건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어차피 제일 핫한 종목들 제가 말하는 거 안에서 놀고 있을 거니까 물론 그 외에도 더 핫한 종목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날 뉴스에 따라 아무튼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 다음날 이제 좀 크게 움직임이 나올 종목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지스 다음에 이제 이 삼형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전기, EID, 이트론 셋 다 상승으로 시작했으면 횡보할 때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락으로 시작할 때는 마이너스 15% 이상 단기 급락이 나왔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대장인 이트론부터 보면 시초가가 어땠습니까? 시초가가 12%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죠? 바로 여러분 내리꽂았죠. 그냥 내리꽂았죠. 이거 몇 % 내리꽂았나요? 한 10% 내리꽂았네요. 10% 내리꽂아놓고 상승 보이다가 여기서 하다가 여기서 이제 뭐 좀 제법 큰 상승이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이 기준으로 치면 한 8% 상승이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말했던 기준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기준에 맞게만 투자를 하는 걸 습관을 들여야 되기 때문이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EID도 마찬가지로 시초가에 들어가면 안 됐고요. 횡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들어갈 타이밍이 없었고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그 하락이 약 몇 %죠? 7%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들어갔었습니다. 저는 들어갔다가 근데 왜 들어갔냐면 15% 하락일 때 들어가는 게 맞는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많은 분할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이 그래서 그냥 들어가 봤었습니다. 되게 조금 금액 들어간 거예요. 50만원 40만원 들어갔네요. 40만원 그렇게 했던 제가 여기서 이제 꼭지에서 팔았는데 꼭지에서 판 거는 그냥 운입니다. 모릅니다. 왜 꼭지인지. 그냥 대충 5%.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게 있어요. 저 이 자리 괜히 잡은 거 아닙니다. 이 자리 어떻게 했냐면요. 분봉상으로 볼까요? 제가 그 자리 503원에 매수를 했던 것 같은데 왜 503원에 매수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유의미한 자리를 여기서 제가 이렇게 잡았나 보네요. 왜? 여기 저항이었던 자리고 여기 넘었더니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여기서 놓이다가 뚫었는데 다시 이제 다시 내려갔다가 여기 뚫으니까 여기서 또 지지받고 이런 자리로 생각해서 504원인지 503원으로 잡았을 겁니다. 503원에 매수를 걸어놨었고 우연히 그게 매수 체결이 되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욕심 안 부리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뭐 물론적으로 제가 결론적으로는 큰 돈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뭐 끼케야 뭐 한 2, 3만 원 붙었을까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선 긋는 것들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리들 매매하는 그 시점에서도 이런 거 한 번씩 그거 보시면서 이 자리는 어떻고 어떻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서 따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이화전기입니다. 이화전기도 마찬가지였죠. 시초가에 갭을 엄청 띄었다가 흘러내렸고 이제 여기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한 6% 상승을 보였다가 흘러내리는 모습으로 장이 끝났습니다. 참고로 얘네 시간 외 단일가를 보게 되면은 이화전기는 보합에서 끝났네요.
이트로는 약 1.36% 상승해서 끝났고 EID는 약 2%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었어요. 뭘 알아야 됐었냐면 지금 이제 이 테마에서 다른 테마로 옮겨갔습니다. 그 테마가 뭐냐? 러시아 백신 위탁 생산주들로 지금 흐름이 넘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탁 생산주들 하면은 누구죠?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대장인 이수엑시스와 바이넥스. 바이넥스. 이 두 개죠. 이수엑시스 시간 외 상한가로 끝났고요. 바이넥스는 시간 외 약 6%로 끝났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러시아 백신 그 위탁 생산에서 뭐 그 전문가들이 온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전부터. 전 저번 주부터 있었나요? 근데 흐름을 보면 너무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냐면 아침에 이수앱지스는 하락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럴까? 왜냐면 이번 주에 있을 이슈고 이거 분명히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저도 사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물려 있어요. 이거 시초가에 들어갔나요? 여기 보시면 시초가에 들어갔네요. 시초가에 들어갔는데 이게 물론 여기서 상승이 나왔지만 저는 직장인이고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없었고요.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8% 정도로 끝났었는데 딱 이 가격이면은 제 그 11,300원인데 제 평단이 딱 그 평단 바로 위에 그러니까 뭐 손익분기점에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뉴스가 호재예요. 근데 주가에 반응이 없어요. 물론 결론적으로 반응이 없으면서 끝날 수도 있지만 하락을 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횡보를 하면 횡보했지. 그것도 하락폭을 보세요. 장 시작에 마이너스 4%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상했던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이상해서 시초가에 막았는데 사실 이상하지 않았어야 됐죠. 괜히 지금 마이너스 8%를 찍고 있는데 아무튼 그게 이상하게 전 느껴졌었고 물론 장 막판에 이제 여기서 한 좀만 더 담을까 하다가 참았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근데 만약에 담았으면 이제 한 플러스 한 4% 이렇게 붙은 상태로 이제 내일은 갭 상승으로 시작할 테니까 뭐 그런 기회를 놓친 거긴 하니까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좋은 뉴스가 있어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조금 더 갖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싸지면 더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반응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대표적으로 반응 줬던 게 누군가요? 얘죠? 얘가 뭐죠? 얘가 현대 뭐 상선 뭐 이쪽 관련한 회사인 걸로 아는데 여러분 이런 뉴스가 오늘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게 최초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전에 반응이 나왔으니까. 근데 초대형 원료 운반성 등 뭐 선박 9척 5,400억 원 수주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상승이 나왔다고 보이는데요. 근데 이 뉴스 보세요. 4일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해운사 관련 주들에서. 해운사 관련 주들 제가 지금 정리를 해왔는데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또 움직임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 좀 장기로 갖고 가도 나쁘지 않고요. HMM 오늘 수급 미쳤네요. 수급 한번 볼까요?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어마어마한 양을 사들였죠. 개인은 팔았고 그리고 뭐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사들였고 개인들은 나갔고 그러니까 아직 이 이슈는 여러분 앞으로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왜? 아니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찝었다 막 이런 뉴스 나와봐요. 장기로 갖고 갔을 때 작년에 제일 핫했던 애가 누군가요? 시즌이었죠? 시즌이 왜? 영업이익이 미친듯이 오를 것 같으니까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뭐 눈독 들여놓고 가져가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이 뉴스를 이때 봤어요. 이때 봤는데 해운주들이 움직임이 없어서 의아했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줄인이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거는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으면 2월 18일 이때죠. 이때 기준으로 오늘 그때 매수를 했으면 안전하게 한 10% 정도는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매매법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동방입니다. 동방은 어떻게 됐나요? 오늘 마이너스 3%에서 시작했고 이게 내리꽂았을 때 얼마까지 내리꽂았죠? 대충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보면은 약 5% 정도를 내리꽂은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상승을 줬었네요. 상승을 줬었고 몇 %를 준 거죠? 한 10% 좀 넘게 상승을 줬었는데 동방도 이거 되게 유명한 종목이었죠. 그래서 한번 보자고 했던 거고 뭐 결론적으로 우리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웅 시리즈들입니다. 대웅하고 대웅제약. 대웅은 시총이 얼마죠? 2조죠. 대웅제약은 시총이 얼마죠? 얘도 좀 높긴 하네요. 한 1.6조인데 움직임이 얘한테서 많이 나왔죠. 아무래도 덜 무거우니까 그런 걸까요? 근데 대웅제약 좋은 소식이 있었죠. 어제 뉴스로 말씀드렸던. 그래서 시초가가 어떻게 시작했죠? 18% 시작했어요. 우린 잡지 않죠. 몇 % 떨어졌나요? 그때에 비해서. 약 10% 정도 떨어졌었네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게 과대납폭이라고 생각하고 잡았으면은 또 시세를 좋게 낼 수도 있었던 그런 장이었겠네요. 얼마죠? 한 10%도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장이었겠네요. 대웅은 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종목이었으니까 움직임이 그만큼 적었겠죠? 보시면 대웅은 어떻게 됐죠? 시초가에 갭을 뜨고 시작해서 약 8%의 하락인가요? 그러고 나서 상승도 몇 %죠? 한 5% 상승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총이 좀 더 가벼운 애들을 고르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도 명심하면서 제 방송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재밌었던 종목이죠. 유니온과 유니온모터리얼. 유니온이 또 난리 났죠. 여러분 장 시작할 때는 몇 %로 시작했죠? 마이너스 11%까지 떨어졌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몇 퍼까지 올랐나요? 약 20% 정도 오른 건가 보네. 한 30% 정도 가까이 오른 것 같은데 여러분 저도 이거 봤거든요. 이게 왜냐면 되게 재밌는 시간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몇 시죠? 12시부터죠. 점심시간에 이 짓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왜? 와 이거 왜 이렇게 오르지? 히토류 전쟁 일어났나? 그래서 제가 인터넷 뉴스를 엄청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 뉴스가. 뉴스가 안 나오는데 오른다? 이상했죠. 왜? 어쨌든 세력들이 뭐 기대감으로 이렇게 뭐 사람들이 심리를 이용해서 했다고 한다면 돈을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어제 상한가 보낼 때. 근데 뉴스가 이제 시원찮게 나오니까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것 같다? 점심시간에 끌어올릴 때 사람들이 사죠. 직장인도 많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간대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흘러내렸죠. 저 이거 종가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15% 꽂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유니온 머터리얼 제가 말씀드렸죠. 저 인터넷에서 막 히토를 쳐보고 막 여러 개 다 쳐봤어요. 안 나와요 뉴스가. 근데 얘가 미친듯이 오른다?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워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거 들어갔으면 저도 물렸겠죠. 유니온 머터리얼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부대장으로 움직였는데 똑같아요. 12시부터 사람들 점심시간인 이 시간대부터 시작해갖고 한 15%뭐 얘는 부대장이니까 크게 안 올랐나 보네요. 15% 올렸는데 떨어질 때는 얘는 그대로 다 돌려줬죠. 다 돌려줬죠. 그래서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주 뭐 이런 거 할 때 뉴스가 없으면 여러분 피하십시오. 피하세요. 상승을. 뉴스와 함께 상승을 해야 그리고 그 뉴스의 무게감이 커야 많이 오릅니다. 단지 뉴스가 안 나왔는데 오른다? 피하세요. 물립니다. 아니면 뭐 진짜 내가 만약 초창기에 봤어요. 뭐 이때 봤다 칩시다. 아 그럼 들어갈만 하죠. 왜? 아 그냥 뭔가 여기 이쁘네요. 자리도 여기 저항받고 여기 지지받고 저항받고 막 이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시점에 봤으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들어가서 왜? 나 이 자리 뚫리면 난 다시 나올 거야. 라는 생각 들어가서 그냥 먹었으면은 뭐 잘하신 거죠.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뉴스가 없으니까 오늘 나와야지. 한 5%만 먹고 나와야지. 3%만 먹고 나와야지. 이 생각으로 투자를 하면 이것도 먹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내일 관심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딱 봐도 여러분 뭔가요? 다날, 비덴트. 참고로 다날은 페이코인이었죠. 페이코인인데 이것도 코인이다 보니까 코인이랑 엮인 것 같습니다. 비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 관련주 엮여서 얘는 상한가를 쳤고요. 얘가 대장이죠 오늘. 얘를 따라왔던 애들이 누군가요? 한네트,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이런 애들이 따라왔죠. 위지트는 뭐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그렇게 쳤을 때 대장은 지금 누구죠? 대장은 비덴트입니다. 자 여기 비덴트가 없네요. 비덴트 좀 넣어줄게요. 대장은 비덴트예요. 그럼 여기서 상승으로만 봤을 때 부대장은 누굴까요? 한네트겠죠. 한네트고 그 다음은 우리기술 투자일 건데 수급 볼까요? 수급 기관들 엄청 들어왔죠. 위지트 기관 엄청 들어왔고 한네트 기관들 뭐 엄청 많이 들어오지 않았네요. 뭐 그러면 내일 이 네 종목들 중에서 어떻게 될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비덴트는 일단 상한가로 끝났으니까 당연히 내일 장 시작할 때 갭으로 시작하겠죠. 갭으로 시작했을 때 우리가 피해야 될 자리와 들어갈 만한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보이지 않네요. 좋은 자리 이거 여기가 딱 좋은 자리네요. 어떻게 보면 과거 엄청 옛날로 가봤을 때 여기를 넘지 못하다가 이제 넘었다가 이제 완전히 꼬꾸라졌었는데 만약에 이 위에서 얘가 놀고 있다면 우리는 부대장, 부부대장 뭐 이런 애들에서 놀아도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좋은 자리가 어디로 보일까요? 지금 당장이 되게 좋은 자리겠네요. 왜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꼭 이렇게 가까이 올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보시면 꼬리를 계속 달았죠. 그러니까 뭐 이건 좀 멀긴 한데 아무튼 꼬리를 계속 달았어요. 이 자리를 넘기지 못했어요. 이 자리를 넘기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저께도 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지금 딱 그 자리에 와 있죠. 만약에 내일 비덴트가 떡상을 해서 한네트도 따라가고 한다면 물론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자 조건 말씀드릴게요. 지금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많이 떨어졌죠. 오늘 장 후반에 꼬라 박았는데 왜 꼬라 박았냐면 아마 이것 때문일 거예요. 비트코인이 꼬라 박고 있었거든요. 아까 사실 1.6%였는데 지금 더 꼬랐네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이 비트코인 가격을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24시간 365일 열리는 장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만약에 플러스로 돌아서 있을 수도 있어요. 변동성이 그만큼 크죠. 플러스 돌아섰다? 그러면 얘네 다시 시세 한 번씩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시간 외로 이렇게 떨어졌을지언정 다시 시세 줄 수도 있어요. 물론 반대로 만약에 정말 떡락을 했다, 막 10% 떡락했다, 그러면 내일 이 종목들도 떡락을 하겠죠. 그럼 떡락을 했을 때 우리가 들어갈 만한 자리와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한네트부터 보겠습니다. 부대장이라고 보겠죠. 한네트의 좋은 자리는 어디로 보이나요? 이 자리 나쁘지 않고요. 이 자리가 나쁘지 않고요. 3분봉으로 볼게요. 좀 더 이제 가까이서 보게. 어디 자리가 좋아 보이나요? 이 자리는 어떠세요? 저항받고 못 넘었어요. 근데 넘었더니 시세 좋고 지지가 좀 있었나요? 여기서 약간의 뭐 횡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다가 다시 최근에 여기를 뚫었더니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 뚫었지만 다시 넘었더니 또 지지받고 이런 자리죠.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인가요? 대충 8,070원입니다.
약 10%의 떡락이 나왔을 때 올 수 있는 자리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떡락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한 네트를 8,070원 도달시 매수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떡상을 했다. 떡상을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똑같죠. 그렇죠. 상승 시작했으면은 횡보를 하거나 상승 후 급락시인데 이 급락할 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만 잘할 수 있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분할 매수를 잘할 수 있으면 이런 경우 들어갈 수 있겠죠. 오늘 장으로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자고요. 시초가 이게 떴습니다. 그쵸? 3분봉이 이게 떴어요.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왜? 몇 퍼센트 오른 거야 이거? 아 이거 들어갈만 했네요. 뭐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었겠네요. 여튼 꼬라 박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더니 얼마예요? 어제 종가 기준까지 왔네요. 0%. 뭐 여기 들어가신 분들도 뭐 아직 울 정도는 아니죠. 왜 들어갔겠어요? 비트코인 요즘 핫하니까 한네트가 수혜 받을 것 같아서 들어갔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자 3분봉 이게 너무 크게 보니까 좀 어려운데 3분봉 상으로 여기서 선을 그어 보는 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그어봐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저쪽에 이제 많이 있겠죠 뭐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어디 자리인가 이 자리가 어디 자리인가 여기 괜찮은 자리인가 들어갈 만한 자리인가 스스로 판단해 보는 거예요. 사실 뭐 나쁜 자리처럼 보이진 않죠. 왜? 어쨌든 여기서 이제 못 넘다가 넘었더니 요 근처에서 지지받고 여기서 지지받고 뭐 이런 자리잖아요. 그러면 아 좋아. 아까 3분봉 상으로 다시 볼 때 들어갈 만한 거죠. 그래서 누가 들어갔어요. 계속 갈까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그냥 편하겠죠. 아 근데 여기 뭐 위협하나요? 위협을 안 하죠. 이 사람 자리는. 그러니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어떻게 됐죠? 다시 떡락을 했는데 내가 이 자리를 왜 잡았죠? 뭔가 느낌상 이거 그거 봤더니 여기가 좋은 자리 같아.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이 테마가 아직 죽지 않았죠.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올라간 거죠. 또 다른 경우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누군가가 나중에 봤어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딱 이때 봤다고 합시다. 이때 이제 시간을 봤어요. 이때 주가를 봤어요. 이 가격이죠. 그거 본 거예요. 이 가격은 어떤 가격이야? 내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리일까? 크게도 보고 여기 좀 횡보 좀 일어나고 뭐 이런 곳이긴 한데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을 해서 그래 야 이 자리 괜찮아 보인다. 그거 심지어 여기서 횡보 안 해. 좋아 들어가자. 먹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제때제때 장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해두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기술 투자를 내일 한번 눈독 들이고 있는데요. 왜 우리기술 투자를 눈독 들이냐면 보이시죠? 이 가격이거든요. 6,100원 정도. 6,100원을 넘다가 못 넘었고요. 넘다 못 넘었고 계속 저항이었던 자리예요. 못 넘었어요. 오늘도 넘으려다 못 넘었죠. 그래서 전 얘를 봐요. 왜? 몇 번 도전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을 도전했어요. 일곱 번 도전했다고 보면은 못 넘었어요. 근데 물론 비트가 떡락하지 않는 가정 하에 이 자리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이 자리 넘어가면은 뭐 신고가인가요? 신고가는 아니네요. 옛날에 저 멀리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적어둘게요. 우리 기술 투자도 해봅시다. 그냥 이렇게 떡락을 할 때는 어느 자리에 들어갈지 한번 볼까요? 떡락을 할 때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한번 볼까요? 떡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 떡락을 했으면 어디 자리에서 우리가 들어갈 만하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면 이 자리 나쁘지 않겠죠. 5,056원. 계속 저항에다 넘었더니 지지받고 여기서 그냥 날아갔잖아요. 5,056원이면 또 이것도 한 10% 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가정을 하는 거니까 5,060원 도달시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는 걸로 한번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 종목을 해보고요. 그리고 내일 또 떡상이 나올 종목들 두 개 나왔죠. 누구랑 누구죠? 이수 앱지스와 바이넥스죠. 대장은 누구죠? 이수 앱지스죠. 이수 앱지스 당연히 내일 갭 상승을 시작하겠죠. 평균점 한 15% 이상으로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갭 상승 시작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좋은 자리를 한번 골라볼까요? 좋은 자리 있나요? 15% 이상으로 시작했다고 치면은 대충 오늘 종가 기준은 한 12,000원 정도에서 시작하는 건데 12,000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참 그 저항받던 자리들에서 시작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뭐 여기가 돌파해서 시작했다. 그럼 그 다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디겠어요? 이런 부분. 여기가 첫 번째 저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여기는 좀 너무 높으니까 제가 뭐라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만 한다고 해도 몇 퍼죠? 네, 상한가 가도 이 가격은 못 가는 거군요. 근데 아무튼 한 18%? 뭐 이 정도?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근데 어떻게 골라야 되냐? 들어갈 만한 자리를 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전 모르겠습니다. 죄송해요. 모르겠어요. 왜냐면
뭐 딱히 뭐 없어요. 이 가격대에서 움직인 적이 없어서 이 종목이 좀 더 크게 보면 나오려나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는 뭐 한 게 없어서 못 하겠어요.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상승 시작 시에는 횡보할 때 한번 들어가고 상승 후 급락할 때는 3분봉상 유의미한 자리에서 들어가 보자. 이수 앱지수도 그렇고 누구도 바이넥스도. 근데 참고로 바이넥스는 주의하세요. 얘 떡락 잘 나옵니다. 바이넥스 주의하세요. 떡락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한번 내일 아마 이 네 종목 다 큰 움직임이 나올 건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내보도록 합시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뭐 항상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주린이에서 주포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